일단은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일본만큼은 아니라서 너무 속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10% 빠진 그 공포감은 조금은 나아졌죠. 조금은. 그러면 또 어제처럼 10% 빠질 수 있느냐? 어제처럼 10% 빠질 수는 없어요. 왜? 급하게 매수할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투매에 동참할 필요도 없다. 대표님! 라이씨 왔어요? 대표님, 책 보고 계시네요? 아니, 내 얼굴 보고 있었어. 내 잘생긴 얼굴. 오늘은 지수가 올라서 활짝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런 거죠. 뭐, 고사성어에 조삼모사 이런 게 있죠? 아침에 3개 먹을래? 저녁에 4개 먹을래? 그랬더니, 아침에 4개 주지. 그래서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그랬더니, 너무 좋아. 뭐 이랬다는 얘기죠. 사실은 오늘 올랐다고 좋아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반이 못 올랐어요. 어제 떨어진 거예요. 어제 코스피 거래소 같은 경우에 어제 하락률이 8.77이었거든요. 그럼 절반이 4.3이잖아요. 4.3이죠, 절반이. 근데 오늘 3.3% 올랐으니까 거래소가 어제 떨어진 거에 절반이 못 올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어제 떨어진 게 11.3%니까 절반 이상인 6%, 딱 절반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어제 떨어진 거 절반이니까 되게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는데 올라갈 때 일본이 잘 올라가서 겁나 배 아팠는데 떨어질 때 어제 일본이 좀 많이 빠져서 12.4 정도 빠져갖고 엔화 강세 때문에 떨어지니까 일본이 떨어지나 보다 싶었는데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았나 보다 했는데 오늘 올라갈 때 보니까 어제 일본이 12% 떨어졌다가 오늘 10%가 올랐어요. 10%가. 그러면 우리 코스닥도 11% 떨어졌으니까 9% 정도 올랐어야 되고 거래소도 어제 8.7 떨어졌으니까 오늘 한 6% 이상 올랐어야 되거든요. 못 올랐다고. 그래서 사실은 기분이 전혀 좋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올랐던 일본이 급락할 때 같이 급락하고 떨어질 땐 일본 오른 거에 반밖에 못 오르고 그래서 참 오늘도 아쉬운 어제도 아쉬운 그래도 뭐 어제에 비해서 어제 10% 빠졌으니까 어제 제가 방송을 할 때 통계 자료를 확인을 못하고 이 정도면 정말 10년에 한 번 빠지는 너무 많이 빠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제가 주식했던 기억에 이 정도면 9.11 테러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정도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어제 230포인트가 빠졌거든요. 거래소가. 그 하락폭 200% 이상은 어제가 처음이었고요. 하락폭보다는 사실은 뭐 3000포인트에서 200 빠지냐 뭐 1000포인트에서 300 빠지냐 얘기니까 1000%에서 100 빠져도 10% 빠진 거니까. 그래서 하락률로 계산을 했을 때 어제 하락률이 5위더라고요. 5위. 1등이 언제인지 아세요? 9.11 테러 때 제가 말씀드렸었죠. 9.11 테러 때도 저는 주식을 하고 있었고 거의 오라한가였습니다. 그때는 하한가 제도가 있었기에 망정이었더라고 기억이 납니다. 하한가 제도가 15%였거든요. 지금은 하한가 제도가 있긴 하지만 30%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15%보다 더 빠지는 종목이 어제도 많이 있었어요. 한 20% 이상. 근데 사실 하한가 제도가 15%일 땐 거기서 막아주니까 9.11 테러 때 만약에 하한가 제도가 30%였다면 15% 이상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락률 1위는 9.11 테러고요. 아마도 그 1위를 깨려면 미국이 3차 대전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전 세계인이 당황했던 거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전쟁 났다고 절대 그렇게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공격을 받거나 미국이 주도가 돼서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하락했던 9.11 테러 때를 또는 그런 테러를 또 받거나 뭐 그렇지 않는다면 그런 하락률은 불가능하고요. 갑작스러운 테러나 전쟁. 그리고 2위가 제가 어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밀레니엄 파동 때였어요. 그래서 2000년 급락이 나왔던 10% 가까운 급락이 나왔을 때가 바로 두 번째 하락률이더라고요. 그래서 밀레니엄 파동은 언제냐면 우리나라가 IMF 직후 끝나고 27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올랐었거든요. 근데 1000포인트에서 500포인트까지 2000년도에 반토막이 났었는데 그 반토막이 날 때 1000에서 500이면 50%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10%가 빠졌던 날이 하루 있더라고요. 그게 2위였습니다. 밀레니엄 파동 때. 2000년 되면 다 죽어 뭐 이럴 때입니다. 야 인터넷 거품이고 2000년은 다 죽어 뭐 이럴 때예요. 굉장히 민심이 흉흉할 때. 3위, 4위는 공교롭게도 같은 달에 있었습니다. 같은 달에 언제 있었을까요?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10월에 같은 달에 10% 9% 빠진 게 쉽지가 않은데 같은 달에 두 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억에 여태까지 저는 IMF 때는 뭐 큰돈 아니고 공부하려고 뭐 50만 원 뭐 이렇게 군대에서 월급 받은 걸 했으니까 IMF 때의 폭락이 두렵진 않았죠. 돈이 없었으니까.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게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는데 글로벌 금융위기는 1년 동안 쭉 빠지다가 막판에
2008년 10월 달에 투매가 나와서 우리나라 지수가 800이 깨졌었죠. 2000포인트에서 반토막 이상이 났을 때, 우리나라 지수가 반토막 이상이 났을 때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IMF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밀레니엄 파동 때 1000에서 500까지. 그래서 밀레니엄 파동 때가 한 번 2위였고 3위 사이가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10월 때였습니다. 하락률이. 그 다음 하락률이 바로 어제였던 거죠. 그래서 어제가 역대 5위예요. 역대 5위. 당연히 제가 화들짝 놀랄만 하고, 조직 경력이 뭐 한 5년 미만이신 분들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써 15년 됐네요. 2008년이니까 지금 2024년이니까 16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한 20년 이상 하지 않았다면 야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 뭐 너무 활짝 놀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어제의 하락률 바로 다음 6위 하락률이 코로나 3월 19일 3월의 마지막 급락이 바로 10% 가까운 뭐 8점 몇 프로 급락이 나왔었고, 그래서 역대 6위까지가 지금 말씀드렸던 밀레니엄 9.11 테러, 밀레니엄 파동,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바로 코로나예요. 근데 어제였다고. 그래서 어제 제가 마감에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엔화 강세 때문에라 할지라도, 일본이 그렇게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 너무 오버해서 빠지는데요. 너무 오버해서 커먼센스가 아니고 일반 상식이 아닌데 과한 투매였다. 투매가 투매를,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날이었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일단은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일본만큼은 아니라서 너무 속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10% 빠진 그 공포감은 조금은 나아졌죠. 조금은. 그러면 또 어제처럼 10% 빠질 수 있느냐? 어제처럼 10% 빠질 수는 없어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9.11 테러처럼 미국이 공격을 받던지,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근데 지금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서 어제의 화들짝은 야 어제 좀 오버했네? 더 오버하진 않겠죠. 그래서 빠지더라도 뭐 1, 2% 빠질 수는 있어도 5%, 10%의 하락은 더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변동성이라는 건 확대됐다 축소됐다 확대됐다 축소됐다를 반복해요. 마치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것처럼 변동성은 확대됐다 축소됐다 확대됐다 축소됐다를 반복하는데, 지금 변동성은 굉장히 확대되어 있는 상태고 그게 축소 과정이 있습니다. 축소 과정이 있다는 건 변동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거 일본 증시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제 12% 빠졌는데 오늘 10% 올라갔고 굉장히 배 아픈 차트입니다. 우리 증시, 이게 우리 증시거든요. 이게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어제의 음봉보다 오늘 양선이 딱 절반만큼 가운데 딱 박혀있죠. 내일은 아마 더 좁힐 겁니다. 그 다음 날은 더 좁히고. 그래서 이날이 굉장히 강한 변동성이었다는 게 확인이 되겠죠.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소는 살짝 음선이 나오긴 했지만 역시 어제의 음선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죠. 윗꼬리가 어제의 윗꼬리보다 아래에 있고요. 아랫꼬리가 어제의 아랫꼬리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내일은 더 변동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목요일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바닥을 다질 수 있다는 얘기고, 바닥을 다질 수 있다는 얘기는 다시 야 저건 너무 비이성적이지 않았어? 2550, 2600, 2650까지 회복이 가능한데 V자형 회복은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관건은 결국은 미국이 지표겠죠. 미국이 지표에 따른 미국의 움직임이고, 결국 지표는 두 가지를 향할 겁니다. 경기 침체가 더 크니 금리 인하가 더 크니. 경기 침체가 더 크게 느껴지는 지표들이 계속 나온다면 더 빠져야 되는데 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도 있고, 야 경기 침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금리 인하는 이제 할 거야.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속보로 나왔던 게, 야, 너네 너무 늦었잖아. 야, 연준, 당장 0.75 해. 그리고 9월에 또 해. 뭐 이런 의견까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럴 리는 없죠. 근데 그런 의견이 나온다는 얘기는 압력을 받고 있는 거니까, 적어도 9월에 0.75를 할 수도, 또는 0.5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9월에 0.5, 11월에 0.5, 12월에 0.25,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컨센서스니까 그렇게 봤을 때도 1.25가 가능하다. 그리고 또 내년도 계속 금리 인하를 하겠죠. 결국은 금리 인하의 유동성이 크냐, 현재 경기가 후퇴하는 경기 침체가 크냐 해서 지금 당장은 경기 침체가 커 보이지만 결국 주식시장의 사계절을 본다면 결국은 경기 침체가 와서 금리 인하를 하고,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가 다시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니까 물가가 올라가니까 다시 금리를 올려야 하고, 금리를 올리니까 경기 침체가 오고, 경기 침체가 오니까 다시 금리를 내리고, 다시 금리를 내리니까 경기는 좋아지지만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다시 금리를 올리고, 금리를 올리니까 경기 침체가 오고, 그런 과정이 반복이에요. 자본주의 시장은. 그럼 지금은 어떤 단계라고요? 금리가 많이 올랐었어. 왜?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물가가 왜 올라갔었어? 코로나 때 제로금리였으니까. 코로나 때 왜 제로금리야? 경기가 침체되니까.
이해하셨나요? 코로나 때 왜 경기 침체예요? 셧다운 됐으니까 공장이. 경기 침체야. 경기 침체를 어떻게 이겨내요? 금리를 내려. 그래서 지수가 막 올라갔어. 금리를 내려서 지수가 올라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물가가 올라갔어. 물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올려. 그래서 금리를 5%까지 올렸어. 금리를 올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경기 침체래.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금리를 내리면 된다고. 이건 자본주의 역사예요. 이 과정에서 아시아의 환율 문제 때문에 IMF가 있었고,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망해갖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남유럽 문제가 있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나온 코로나 문제가 있었고. 근데 지금은 무슨 문제냐고. 경기 침체 문제라고 말하면 그건 정답은 아니라니까. 경기 침체 때문에 떨어질 수는 있지만 IMF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코로나 때처럼 떨어질 수는 없다고. 왜? 경기 침체는 원래 금리 인하로 원래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농담처럼 말하지만 엔비디아가 망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망하지 않는 이상 하루에 10%씩 빠지는 건 커먼센스는 아니다. 이렇게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리고요. 제가 왜 제 얼굴 보는 거하고 이 책을 지금 여기서 봤냐면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건 홍보는 아니에요. 왜? 이미 미라클 모닝 접수 다 끝나서 오늘까지 화요반 4주차 있고요. 목요일날 또 4주차 목요반 하겠죠. 그래서 추가 모집은 없는데 공부 열심히 미라클 모닝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수요일날 100억 대학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데 내일 역시 이 책으로 수업을 해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하락기, 지수 조정기에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미라클 학생처럼 또는 100억대 학생처럼. 나 지금 공부 못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갈 수 있나요? 없어요. 마감됐어.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반값 할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경기 안 좋을 때 햄버거도 반값 할인하고 커피도 반값 할인하잖아. 그래서 우리 반값 할인할 때 홍보하고 있네. 아니 반값 할인하는 걸 그러면 몰래 우리 엄마한테 전화할까? 엄마 우리 반값 할인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여러분들한테 말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댓글에 반값 할인하는 거 홍보하고 있네.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제가 안 하던 마감방송도 금요일도 하고 월요일도 하고 오늘도 하고 오늘 저 미라클 모닝 4시 반에 일어나서 굉장히 피곤해요. 사실 이 방송 찍으면 집에 가서 쉴 거예요. 그런데 하잖아. 무료 방송도 열심히 하고 또 유료 방송은 반값 한다는데 홍보하지 말라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홍보합니다. 그리고 어제 홍보가 좀 뭔가 핀트가 어긋나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을게요. 유튜브 멤버십 이랑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의 가격 50% 할인은 8월달 한 달 만이 아니에요. 계속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회원님들, 기존 회원님들 등급 다운시키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2만원 회원님들은 6만원, 6만원 회원님들은 3만원에 줄이시면 똑같은 혜택 받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신규 가입하실 분들은 강연에 오시는 자격은 3만원, 그리고 영상 보실 수 있는 분들은 6만원. 이렇게 다시 정정드려요. 8월 말까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말까지가 아니라 그냥 88,000원에서 44,000원으로 다운시켰어요. 그러면 8월 말까지는 뭐냐?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의 교육 과정들이 8월 말까지 50% 할인이라고요. 정확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링크에 기재해 주시면 저희 연구원들이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드린다고요? 바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포트폴리오 받아서 온라인으로 답변.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프라인상으로 오시면 HTS 설치도 도와드리고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잘 됐는지도 보고 또 시간되는 연구원, 저를 포함해서 시간되는 연구원들이 함께 포트폴리오를 수정해 나가는 작업을 도와드리겠다고요. 어떻게? 얼마 내고? 무료로. 언제까지? 그것도 8월 말까지. 8월 달이 뭔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달을 8월을 맞이하자. 지금 위기잖아요. 근데 위기를 나 어떻게 죽겠어가 아니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고.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포트폴리오도 재점검 받는 그런 한 달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지수에 대한 얘기는 했어요. 어제 워낙 변동폭이 컸었는데 정말 10년에 한 번 나오는 변동폭이고 변동폭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변동폭이 줄어들면서 요 정도면 좀 올라가겠지라는 상태로 우상향을 하는 거지 V자형으로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 포인트는 경기 침체가 커 보이냐 아니면 금리 인하가 커 보이냐인데 경기 침체가 커 보였기 때문에 급락을 했지만 금리 인하가 커 보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일본의 문제였다면 오늘 일본이 10%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엔화 자금 때문에 투자됐는 게 어디 제일 많겠어요? 일본에 제일 많을 거 아니야. 일본에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에 제일 많은데 일본이 어제 급락했다. 일본은 10% 올랐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러고 있냐고. 앞뒤가 안 맞아. 그래서 결국은 오버해서 떨어졌다.
그러면 다른 나라보다 오버해서 많이 떨어졌으니까 좀 더 빨리 안정을 찾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게 제 의견인 거고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거래소 대용주 보겠습니다. 거래소 대용주에서 일단은 삼성전자 1% 상승은 진짜 아쉽네요. 진짜 아쉽습니다. 삼성전자 지수보다 좀 더 떨어졌어요. 반면에 SK하이닉스 지수보다 좀 더 올라서 다행이네요. 일단은 이 하락의 원흉이, 하락의 시작이 AI 반도체, 특히 엔비디아 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바닥잡기 또는 하반 경직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오늘은 삼성전자는 지수보다 약했고 SK하이닉스는 지수보다 강했습니다. 자, 그 다음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다 고만고만하고요. 기아가 오늘 지수보다 좀 더 강했고 양손 나왔고 신한지주 KB금융 지수보다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알 수 있는 것 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200에서 반등이 좀 빨랐던 애들을 본다면 금양은 2차전지예요. 2차전지. 종건당은 제약바이오예요. 제약바이오. HD 현대중공업 조선주입니다. 녹십자 제약바이오예요. HD 한국조선해양 조선주예요. 그래서 오늘 2차전지 여기 LNF 코스모학도 있죠. 오늘 거래소에서 2차전지 조선주 그리고 제약바이오주가 상대적으로 강했다. 근데 결국은 지수에 대한 움직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될 것이다. 투자 심리에 굉장히 자극을 주고 있다 정도로 해석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모두 뭐예요? 2차전지. 2차전지. 그리고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셀트리온제약 다 리가켄바이오까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그 아래 리노공업, 반도체. 그래서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훨씬 상승률이 높았던 이유는 제약바이오 2차전지가 오늘 강했던 날이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셨죠? 거래소는 금융주, 반도체가 지수만큼 정도인데 지수보다 못 움직였는데 오히려 지수보다 거래소에서 잘 움직인 애가 조선주, 제약바이오, 2차전지라니까. 근데 제약바이오 2차전지가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야.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이 더 강하겠다. 이건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코스닥 지수가 거래소 지수보다 강하려면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가 움직여야 된다. 강하게. 근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네요.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에서 삼성전자가 1%, SK하이닉스가 4%. 거래대금 1, 2인데 좀 아쉽죠. 좀 더 양선이 나오면서 거래가 터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음선도 어쨌든 상승 음선이니까. 자, 그 다음 알테오젠 6% 상승에 아이빔 테크놀로지는 오늘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 1,900억짜리가 8,000억이 거래되면 어쩌란 얘기입니까? 그죠? 1,900억짜리가 8,000억 거래됐으면 사실은 장안 좋을 때 신규 상장 시키면 안 돼. 이 돈이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갈 만한 돈이거든요. 8,000억 거래면은. 그럼 좀 지수 관련된 주가 올라가는데 쓰여야 되는데 이거 신규 상장 이까지 1,000억짜리에 쓰였으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다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좀 빠졌고 현대일렉은 좀 올랐고 이런 정도까지가 거래대금 상위 종목. 자, 그 다음 마지막 상승률 보기 전에 등락 현황 한번 볼게요. 어제는 정말 1000종목 중에 한두 개 올랐다면 어제 그거 아시죠? 몽당연필님이 탑30 보시면 매주 당연히 매일 보시죠. 어제 되게 진기명기가 나왔어. 이거 진기명기라기보단 굉장히 속상한 일인데 하여간 진기한 건 사실이에요. 뭐냐면 상승률 탑30이잖아요. 근데 그 30종목 중에 마지막 30위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면 전체 종목 중에 29개가 오른 거죠. 전체 종목이 2000종목이 넘는다니까. 2000종목 중에 20개가 올랐다고 29개가. 1000개 중에 하나 오른 거야. 어제가 지옥 같은 날이었던 거죠. 오늘 상승을 했다 치더라도 1000개 중에 한 개 떨어진 건 아니거든. 어떻게 볼까요? 856개 오르고 73개 떨어졌으니까 10개 중에 하나 떨어졌잖아. 그죠? 코스닥 1500개 오르고 110개 떨어졌으니까 15개 중에 하나 떨어졌네요. 어제보다는 그 비율이 좀 달라요. 왜냐? 지수가 어제보다 반도 못 올랐잖아, 거래소는. 코스닥은 그래도 어제보다 반은 올랐는데 일본은 85% 올랐어. 12%에서 10% 이상 올랐으니까. 그래서 배 아프다고. 올림픽 나가갖고 우리 응원 어떻게 해요? 한중전 하면 한국 응원하고, 한일전 하면 한일 응원하잖아. 근데 중국 애들 웃기대. 탁구 금은을 땄는데 그 금은 따면서 지네가 좋아하는 선수만 막 응원하고 싫어하는 선수한테 욕하고 그랬다는 거. 한국으로 그랬으면 그 관광객들은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해. 그죠? 한국 올림픽
응원 관광객이 가서 예를 들어서 양궁 1, 2를 우리나라끼리 붙었다면서 여자 양궁은 제가 못 봤는데 근데 만약 여자 양궁 붙었는데 두 선수 중에 한 명만 응원하고 한 명은 하면 그 사람들 사진 찍히면 그거 한국 들어오지도 못해.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는 모두 애국심 있잖아요. 한 선수를 응원할 수는 없잖아. 둘 중에 누가 이겨도 우린 같은 편이야. 한 선수를 응원할 사람은 딱 가족은 인정. 근데 가족이 아니면 누가 이겨도 사실은 우리 편이잖아. 같은 편. 근데 중국은 아닌가 봐. 이상해 되는 생각이. 어쨌든 우리는 한중전하면 한국을 응원하고 한일전하면 한일을 응원하잖아. 그럼 어떻게 보면 주식도 저는 좀 응원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자꾸 자꾸 집니다 일본한테. 속상해요. 이겼어. 근데 여태까지 과거의 기억을 보면 이길 때가 더 많았어. 왜?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있잖아. 그때 우리나라 안 잃어버렸었거든 주식시장.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우리나라 좋았었는데 최근 1, 2년, 2, 3년 동안 일본이 좋은데 우리가 안 좋아서 그래서 일본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했다 하니까 우리나라도 한다 해갖고 좀 기대를 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효과가 약하다. 여기까지. 자, 마지막 등락 현황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 중에 탑 30이 한 13%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막 엄청 화려했던 건 아니야. 왜? 상한가가 뭐 3, 4개거든? 지수가 이렇게 오는데 상한가 3, 4개는 화려한 건 아니지. 지수가 보합일 때도 상한가가 막 10개씩 나올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개별 종목 장세는 분명히 아니고 지수 관련 내용들이 막 움직이는 춤을 추는 장세고 상승률 상위에서 눈에 띄는 거는 제약바이오가 일단 가장 눈에 띄어요. 제약바이오가 눈에 띄고 뭐 펩트론도 있고 레가캠 바이오도 있고 제가 제약바이오들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말고는 일진전기나 실리콘투, 금양 뭐 이런 2차전지나 화장품 관련주, 전력 관련주들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제약바이오가 가장 눈에 띈다. 그리고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200에서는 제약바이오 2차전지, 조선업까지. 그리고 코스닥이 더 강한 이유는 역시 제약바이오 2차전지 때문이었다. 탑 30에서는 상한가가 별로 안 나왔는데 그거는 개별 종목 베팅보다는 지수 관련주가 막 5%, 10%씩 움직이는데 굳이 개별 종목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지수 관련 대형주에 많이 쏠렸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상한가 베팅 나오진 않았다. 그리고 지수는 변동성이 축소 구간이니까 바닥 다지면서 천천히 U자형으로 올라갈 확률도 높으니까 급하게 매수할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투매에 동참할 필요도 없다. 10년에 한 번 나오는 게 또 나올 확률은 없다. 왜? 아까 말했잖아요. 미국 뭐가 부서지거나 뭐가 망하거나 이럴 텐데 지금 아무것도 안 부서지고 아무것도 망하지 않았다. 일본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는데 일본은 12% 빠졌다가 10% 올랐다. 우리나라면 뭐 닭 줬던 개처럼 좀 쟤네 왜 이렇게 오르고 있어? 우리가 왜 안 올라? 뭐 이런 분위기인데 굳이 더 빠지는 건 뭐 그럼 진짜 한국 다 떠나고 이민 가야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 그러면 좋아지겠지라고 믿어야죠. 여기까지. 자, 제가 최강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최강야구에서 김성근 감독님이 징크스를 되게 중요시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마무리하면서 당연히 노래는 안 하고 제가 좋아하는 어떻게 단톡방에 글 쓸 때 늘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 하거든요. 근데 약간 최강야구의 김성근 감독님을 오마주 하면서 노래 안 부르고 일단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으로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내일도 오르면 떨어지기 전 그날까지 오르는 상태에서는 계속 한번 해볼게요. 자, 그게 징크스야. 일단 어쨌든 어제 그렇게 해서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기분은 좋잖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노래 안 부르고 우리 회원님들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더워. 에디트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들 뿐. 하나 둘 셋! 세금 신고 완료. 마쿠 마십 성공했어. 죽을 뻔했네.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